5 시네마 아델라인 멈춰진 시간으로 들어가 볼게요. 저는 이 주제를 오늘 좀 생각했던 게 누구나 한 번쯤은 그 시절에 머무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그 드라마를 봤어요. 어쩌다 마주친 그대라는 KBS 드라마가 있어요. 그 어떤 내용이에요? 남녀 두 명의 주인공이 과거로 돌아가서 어떤 과거를 바꾸면서 현재에도 바뀌는 내용인데 그 과거에는 조금 안 좋은 사건들이 많이 생겨요. 네. 그래서 제가 원래 시간 영화, 시간 드라마 네. 진짜 챙겨보는 편인데 이 영화도 멈춰진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플롯 자체가 여자 주인공이 멈춰 있어요. 맞아요. 나이가 멈춰서 진짜 다양한 경험을 하는데 그 경험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줄거리 소개를 조금 하자면 우연한 사고 이후 영원히 늙지 않게 된 아델라인은 올해로 107세가 됐지만 여전히 29세의 미모를 간직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감정을 담은 영화거든요. 근데 이 여자 주인공의 감정이 진짜 다양해요. 왜냐하면 딸도 있고 예전에 만났던 잠깐 썸 탔던 남자라고 할 수도 있고 뭐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아니면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이 나이가 그대로이기 때문에 오해도 받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키우고 있던 반려견이 떠나는 것도 보기도 하고 맞아요. 우리는 유한한 시간 안에 사는데 이 영화는 시간이 무한하거든요. 그래서 좀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혹시 하나님 어땠어요? 저는 일단 여자 주인공이 너무 예쁘셔가지고 보는 내내 그 눈이 너무 즐겁더라고요. 리뷰 중에 그런 게 많더라고. 매력적이다. 여자 주인공이 진짜 매력적이다. 그쵸. 진짜 너무 매력적이세요. 그리고 여기서 극 중에서 보면 29세로 나오시는데 이제 29세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사람들 떠내고 그리고 딸이 이제 늙어가지고 딸은 할머니인데 엄마는 29살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둘이 뭔가 바뀐 것 같은데 29살인 엄마한테 이제 할머니가 엄마라고 부르는 걸 보니까 와 이게 거기서 제가 또 감정이 묘하더라고요. 그런 조금 이렇게 장면들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다르게 보일 때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이 영화가 천천히 감에도 불구하고 빠져드는 순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조금은 루즈하다. 다만 이 영화는 좀 영상미에 좀 많이 그거를 집중했대요. 그래서 그 시대를 담기 위해서 뭔가 배경이라든지 아니면 소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옛날 느낌. 저는 근데 진짜 하나도 안 루즈하고 저 진짜 후루룩 봤던 것 같아요. 되게 보통 그렇게 잔잔하다고 해야 되나요? 이걸 되게 잔잔하죠. 잔잔한데 되게 신기했단 말이에요. 영화가 자체가. 근데 영상미가 풍부하다고 해야 하나요? 이거를? 네, 되게 그리고 고급졌어요. 고급졌군요. 네. 저는 이 영화가 생각나는 게 이 영화 개봉했었을 때 제가 집 앞에 영화관이 있거든요. 한 10분 정도 거리에. 엄청 가까우시네요. 네. 그래서 조조 영화를 보러 갈 때가 있었어요. 네. 그러면 이게 포스터에 걸려 있었어요. 우와. 포스터를 원래 걸잖아요. 개봉했었을 때.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영화는 도대체 뭘까? 그때는 안 봤어. 그때는 아델라인 멈춰진 시간 그리고 이 배경 포스터가 아마 조금은 어두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눈에는 들어왔지만 그냥 지나갔던 영화인데 시간이 지나고 저도 이제 막 보고 싶은 영화들을 다시 한번 리서치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영화가 갑자기 눈에 들어왔는데 멈춰진 시간이에요. 나는 시간 영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으로 봤는데 내가 생각한 그 이상의 무언가를 조금씩 보여주더라고요.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좋았을 수도 있고 왜냐면 시간 영화는 사람들이 좋아해버리면 되게 이렇게 매니아층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알려지거든요. 그 예를 든 게 뭐 어바웃 타임이라든지 아니면 시간 여행자의 아내 뭐 이런 것도 유명해지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영화가 참 좋았다 생각이 들고 내 기억 속에 포스터와 아니면 내가 가는 영화관 길에 잠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주는 게 참 서사적으로 의미가 있다. 판타지 영화 혹시 좋아해요, 그럼? 저 판타지를 너무 좋아해요. 현실과 다른. 네, 현실과 달라서 너무 좋아합니다. 그럼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추천해줄 만한 드라마나 영화 있을까요? 저는 일단 영화는
트와일라이트라고 아시나요? 알죠? 그거 유명하잖아. 저 그거 시리즈를 너무 좋아해요. 그게 아마 여성분들이 가장 네. 좋아하는 판타지 시리즈로 한동안 탑 랭크에 계속 있었어. 저는 그거를 학교 다닐 때도 고등학교 다닐 때도 대학교 다닐 때도 방학 때마다 돌려봤어요. 새벽에 이제 감성에 젖을 때마다 돌려보고 그만큼 나의 네. 뭐랄까 이렇게 눈가, 귀 이런 감각들을 다 이렇게 좋게 만들어줬었던 거군요. 네, 그것도 그렇고 뭔가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판타지 영화를 좀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아마 사람들도 판타지 영화가 가져다 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아니면 현실과 다른 무언가를 느끼고 싶을 때. 맞아요. 그럼 우리가 이 영화에서 좀 언급되는 게 나이거든요. 나이가 네. 멈춰져 있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그쵸. 언제 혹시 두려워요? 제가 나이가 드는 거에 두려우며 네. 어 왜냐면 저보다 한참 어리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뭐 네.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는 이제 연기를 하는 친구다 보니까 음, 다 아마 똑같으실 텐데 예체능 하는 친구분들이 이제 많잖아요. 많다 보니까 이제 어리고 예쁜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뭔가 조급해지는 마음에 나이가 들면 이렇게 늙는다고 하나요? 그렇죠. 우리가 좀 네. 늙었다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네, 그쵸. 약간 좀 나이 먹는다. 약간 그리고 성숙해지는 것도 좋긴 한데 그 나이 때에만 할 수 있는 그게 없어지니까 좀 조금 우리가 네. 어리다고 했었을 때 신선하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맞아요. 연기를 봤었을 때 그게 새롭게 느껴지는 뭔가 열정과 아니면 거기서 보여주는 이렇게 표현력이라든지 볼 수 맞아요. 있으니까. 맞아요. 그게 좀 달라서 그럴 때 조금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럼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바랬던 적이나 아니면 시간이 멈췄다고 생각이 든 적 있을까요? 저는 여행 갔을 때 여행. 네, 저는 그럴 때 느끼는 것 같아요. 뭔가 행복감이 들 때, 제가 엄청 행복했을 때, 아니면은 진짜 너무 힘들고 나서 성취감을 딱 느꼈어요. 근데 그 성취감을 느끼고 나서 뭘 이뤄냈을 때 그때 오는 행복감. 행복감이 어떻게 보면 그 시간에 잠깐 모먼트를 주는 거군요. 그쵸. 그래서 내가 조금 더 큰 행복을 그 안에 넣어놓고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되돌아볼 수도 있는 거고. 그쵸. 그게 아마 여행에서 제일 많이 좀 느끼는 것 같고. 저 여행이 뭔가 약간 그런 거, 여행도 약간 판타지인 것 같아요. 뭔가 일상을 벗어나니까. 네, 일상을 벗어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여행을 자주 안 가다 보면 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주 맞아. 가는 사람도 그렇겠지만 일상을 벗어나는 느낌, 기분, 내가 가는 곳, 새로운 곳이라면 내 눈에 들어왔었을 때 다르거든요. 그쵸, 맞죠. 그래서 저도 뭐 여행 갔었을 때는 또 기억이 많이 나는 거죠. 저는 시간이 멈췄으면 바랬던 적은 영화에서도 나온 건데 나는 멈춰 있는데 내 주변 사람들의 시간이 빠르게 느껴질 때 맞아요. 그게 가장 큰 게 부모님이고 그 다음에 친구들이에요. 뭐 친구들이 갑자기 뭐 이렇게 늙는 게 아니라 나와 다른 좀 시간에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뭔지 알아요. 그래서 멈췄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멈췄다고 생각이 든 적은 생각해보니까 진짜 힘든 일이 있으면 그냥 그 안에 갇혀 사는 것 같아요. 동감해요, 진짜. 그게 저는 30살 초반에 그게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지금 분명히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 안에 갇혀 있어요. 그 나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때처럼 자꾸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뜨끔해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아닌데 나는 이제 사회적 나이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나이로 봤었을 때 이게 아닌데 그런데 힘들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냥 그때 사건이 나를 잡아주고 있거나 근데 이 영화에서도 어떤 사고를 당하면서 이 뭔가 몸의 전체가 바뀌면서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영화적인 거는 그런 거지만 현실에도 그런 게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우리가 어떤 뭔가 기억 상실을 할 때도 사고가 나면 앞에 거는 기억 못하고 뭐 아니면 드라마 중에서도 30살이지만
고등학생 나이로 돌아가서 아, 이야기를 네. 하는 드라마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럼 젊음 네.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젊음을 계속 유지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만 한나님은 진짜 젊잖아요. 청춘이잖아요. 네. 뭐가 가장 좋아요? 자랑 좀 해봐요. 자랑이요? 뭔가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에 비해 순수함이 있다. 음, 그리고 약간 열정이 약간 이 20대 초반에만 있는 그 열정이 있다. 그게 진짜 보일 때가 있거든요. 네. 20대 초반의 친구들을 보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행동만 해도 음, 저 친구가 가지고 있는 열정이 보이거나 아니면 음, 꿈이 보이거나 맞아요, 맞아요. 뭔가 아우라까지는 아니어도 네. 이 뭔가 발견하는 네. 작은 빛이라고 해야 되나 음,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젊음이 가져다 주는 거는 시간 같아요. 시간. 음,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20대는 12월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내년에 뭘 해야지. 맞아요. 근데 30대는 그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럼 12월에 무슨 생각하세요? 올 한 해 잘 보냈구나. 와,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20대 때는 미래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했고 네. 30대는 과거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 해 잘 지냈는지 안 지냈는지 오, 올해가 뭐 잘한지 아닌지. 그래서 21살부터 29살까지는 항상 내년에 뭘 해야지. 음, 이게 머릿속에 있었다면 30살부터 지금까지는 내년에 뭘 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냥 어, 올해 잘 보냈으니까 내년에도 아무 일 없을 거야. 신기하다. 그래서 시간을 가져다 주는 의미가 그런 것 같아요. 아까 한나님이 말한 것처럼 연기를 하실 때도 그 나이에 맞는 연기가 있는 것처럼 네, 내가 갑자기 지금 꿈을 꿀 수 있지만 네, 갑자기 하면 주변 사람들이 의아하게 바라볼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시간이 참 없구나. 나한테는 시간이 부족하구나. 근데 20대 때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주변 사람도 신경 안 쓰거든요. 그냥 뭐 여행 가고 싶을 때 여행 가는 거고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시간이 있으면 휴학을 한다거나 아니면 쉬면서 도전을 해본다거나 이런 음,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게 쉽지 않은 거죠. 누군가는 뭐 30대에도 할 수도 있고 40대에도 하고 있겠지만 그만큼 환경적인 게 달라져 버린 거니까. 음, 좋을 때는요. 감사합니다. 그럼 이 영화에서 조금 슬펐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게 되잖아요. 항상. 맞아요. 혹시 뭐 이런 경험을 하신 적 있을까요? 이게 어, 사랑하는 사람을 보낸다는 건 하늘나라로 보내는 거예요. 그쵸. 완전 제 옆에 계신 분, 아직까지는 그렇게는 없는 것 같아요. 음, 크게까지는. 제가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었던 건데 네, 저도 이걸 듣고 알았는데 네, 30살이 되기 전에 네. 이걸 경험한 사람과 안 한 사람 차이가 커진대요. 아, 진짜요?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반려견을 많이 키우잖아요. 네, 근데 반려견은 우리보다 생애가 짧으니까 먼저 떠나잖아요. 네, 그래서 경험하게 되거든요. 네. 예를 들면 어린 나이에 반려견을 하늘나라로 보내면 그게 가족이거든요. 그쵸. 가족을 떠나보내는 슬픔을 그때 느끼기 때문에 네, 내가 나이가 들면서 다른 생각들이나 아니면 조금 더 성숙해지거나 아니면 이별의 아픔을 알게 된대요. 네. 왜냐면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5살 때, 7살 때도 분명히 누군가는 우리 친척 중에 돌아가시는 분이 있거나 하는데 기억이 안 나요. 음, 근데 10대나 20대 어느 정도 내가 머리털이 자랐었을 때는 네, 갔다 오면 어렴풋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쵸. 그래서 30살이 되기 전에 경험해본 것과 안 해본 게 차이가 크대요. 음, 저는 진짜 뭔가 30살 전에 많이 경험했어요. 음,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펑펑 울었거든요. 네. 그때 펑펑 우니까 40대 되니까 진짜 조금 덜 울어요. 아, 진짜요? 그게 아마 지금의 나의 모습을 만들어주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는 방법을 몸으로 터득한 게 아닐까. 음, 근데 이게 갑작스럽게 생기거나 아니면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걸 겪었을 때는 사람이 뭔가 감정을 잃어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최근에 뭐 주변에 친구 중에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네. 그때는 어떤 위로를 못 해주겠더라고요. 그쵸. 내가 위로를 해준다고 해도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친구가 감당해야 될 그 뭐랄까 슬픔과 네. 아픔, 네. 힘듦은 쉽지 않겠구나. 그래서 이 영화 보면서 좀 더 느꼈던 게 주인공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나는 이 사람 옆에 있고 싶은데 이 사람이 먼저 떠날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 감정에 이입하잖아요. 네. 우리는 분명히 나이가 유한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감정에 이입하는데 이 영화는 원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주인공은 오랫동안 있다고 느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어서 네.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 네. 이 영화 안에서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뭐 2시간 안에 다 담은 건데 네.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한 적 있을까요? 과거나 현재, 미래에 대한. 저는 매일매일 해요. 항상 많이 하는 편이라서 네, 자기 객관화를 진짜 정말 많이 해가지고 과거의 생각 중에는 어떤 걸 많이 해요? 예전에 내가 뭔가 리즈 시절 이런 건가요? 아니요. 예전에 약간 힘들었던 거 아니면은 저는 과거는 일기장에 적어놔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지금 당장 내가 힘들다 그러면은 약간 과거랑 비슷한 게 있었다. 그럼 그거 한번 보는 거군요. 네, 한번 보고 그때 어떻게 했나. 일기장에 항상 안녕 한나야로 시작을 해가지고 끝날 때 이렇게 하고 사랑해 한나야 너를 더 사랑하자 약간 이런 식으로 끝난단 편지 말이에요. 형식의 느낌이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럴 때 이렇게 버텼구나. 이렇게 해결을 했네 라고 느끼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현재에 노력을 합니다. 과거의 마음의 반영을 통해서 현재의 내 모습을 또 찾아가는 느낌이군요. 맞아요. 저도 일기를 많이 썼는데 최근에 카페에 가서 일기를 짧게 썼었어요. 네. 그래서 옛날 일기를 보게 되잖아요. 맞아요. 어떤 연도에는 일기가 100개 이상이에요. 우와. 100일 이상 썼다는 거잖아요. 네네. 어떤 연도에는 한 5개밖에 안 돼요. 네. 안 썼다는 거잖아요. 그쵸. 잘 생각해보니까 행복의 기준 같아요, 그게. 행복할 때는 안 써도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안 썼어요. 행복할 때는 일기보다는 내가 현생에서 네. 즐겁게 보내기 때문에 그거를 꺼내볼 필요가 없었고 맞아요. 일기를 썼다는 거는 내가 무언가 내 마음에 풀리지 않은 것들을 그냥 글로 끄적여 놓았던 거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도요. 그래서 일기가 끊겨 있었던 게 어떻게 보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맞죠. 잠깐이라도 내가 인생으로 보면 뭐 찰나겠지만 네. 행복한 순간들이 있었구나. 근데 왜 내가 다시 일기장을 꺼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고. 맞네요. 우리가 그럼 미래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쵸. 하나님은 미래의 생각 중에서 뭐 진짜 이렇게 즐겁거나 기분 좋은 건 없어요. 미래를 생각했을 때 뭔가 미래를 뭔가 꿈꾸려면 뭔가 나를 잘 알아야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먹고 싶은 거,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거, 그래서 내가 지금 원하는 게 뭔지에 충실을 하려고 해요. 그 시간들이 채워져야 미래의 모습들이 조금 이렇게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볼 수 있겠군요. 네네네. 저는 미래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네. 20살을 되자마자 대학 생활을 다 그려봤어. 우와. 그리고 19살 때도 제가 가고 싶은 학교의 캠퍼스 전경을 한번 가봤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나는 저기서 이제 뭔가 여자친구랑 같이 보내고 있겠지. 뭐 이렇게 혼자서 네. 그 뭐랄까 상상이. 그때 상상을 하는데 네. 유명했던 이 시트콤이 논스톱이었어요. 오. 그래서 막 그때 논스톱에서 나왔던 대학생의 모습들을 네. 나도 모르게 막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고 회사 생활을 할 때 네. 제가 처음으로 꿈꿨던 회사가 이제 방송국이었어요. 그래서 그 방송국 딱 들어가서 그런 생각을 했죠. 네. 이제는 뭐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까. 이런 꿈을 많이 꿨던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한 꿈을 꿨고 때로는 주변 사람들한테 그 꿈에 대해서 그냥 너스레 떨면서 네. 많이 얘기했었고 다만 이루어진 게 반반인 것 같아요. 내가 꿈꿨다고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다만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방송을 하면서 물어보더라고요. 꿈을 이뤘는지 안 이뤘는지 아니면 오. 뭔가 지금까지 써뒀던 뭐 버킷리스트 같은 것들을 근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잘 생각해보니까 나는 이뤄냈던 것 같아. 100%가 다 아니어도 내가 만족할 만큼.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원래 미래는 되게 불안하거든요. 그쵸. 20대 때는 더 심하게 불안하고 그쵸. 근데 그 불안한 순간순간 사이에 긍정적인 아니면 엉뚱한 미래가 있어야 네. 나중에 좀 이루어지는 게 아닐까. 가장 좋았던 건 동생들한테 조금 이렇게 이런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원래 진짜 저 같은 이 지방에서 살다가 서울의 상경에서 사는 사람들은 네. 집에 대한 이런 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집을 얻었었을 때 네. 가장 큰 행복을 느끼거든요. 그게 안정감이라고 느끼잖아요. 아, 맞죠. 왜냐하면 계속 뭔가 이사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상황이나 아니면 나의 뭐 회사 위치에 따라서 바뀌어가니까.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게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이사하면서 느꼈던 게 아, 나 그래도 이제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아.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 부분 아마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미래를 보여주진 않고 현재 안에서 많은 걸 보여주지만 관객들이나 저 같은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그 다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원래 여자 주인공이 막 도망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스포일러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네네. 이 결말에는 또 다양한 것들이 담겨져 있잖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럼 이색 질문 2가지 할게요. 어떤 건데요? 제가 뭐 제 얘기를 너무 많이 했으니까. 나에게도 멈추는 능력이 생긴다면 몇 살로 살아갈까? 멈추는 능력이 생겼어. 네. 지금 이 여자 주인공처럼. 네. 살아간다. 네. 아, 너무 어렵다. 근데 저는 21살. 21살. 네. 저는 그 나이로 가면 안 돼요. 왜요? 군대에 있어. 그럼. 큰일 나죠. 왜냐면 영화처럼 29살이면 좋겠지만 왜냐면 저는 그 나이대를 가보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그렇죠. 일단 제가 경험해본 나이로는 21살로 들어가고 싶은 이유는 가장 좋았을 때인가요? 가장 철이 없기도 했고 가장 아무것도 모르고 가장 뭔가 순수했고 도화지야 돼. 도화지. 네, 도화지였고 몰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그때 가장 좀 힘들기도 했었고 힘들지만 성취하는 것도 많았고 힘들어도 금방 회복이 됐을 거예요. 맞아요. 그 나이는 그래요. 탄력적이었어요, 사람 자체가. 그래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언젠가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들어주세요. 저는 29살로 돌아갈 것 같더라고요. 왜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9수라고 부르더라고요. 19살, 29살, 39살 뭐 그 9수라고 부르는데 맞아요. 19살 때는 수능을 치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쳤어요. 그러니까 뭐 잘해주거나 뭔가 안 건들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29살은 네. 사람들이 악담도 많이 하거든요. 아, 진짜요? 뭐랄까 너 무슨 일 생길 수도 있을 거야. 왜냐면 9수라는 게 나쁜 일도 생기지만 잘 이겨내고 30살로 넘어간다는 마음이잖아요. 그런 약간 의미적인 게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9수 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다들 위로를 해주긴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솔직하게 그 나이를 지난 사람들은 그때는 그런 일 다 겪어야 돼. 이렇게 그냥 팩트처럼 얘기해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29살로 돌아가면 기억이 잘 안 나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시 돌아가서 그때 시간을 잘 채워 넣으면 지금의 30대가 바뀌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 나의 지금 29살도 잘 살았기 때문에 네.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네. 특별하게 바뀌진 않지만 기억을 좀 심고 싶다. 어떻게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뭘 했을지 아니면 어떤 꿈을 꿨는지 아니면 30살에 뭐가 되고 싶었는지 아니면 누군가를 만나거나 친구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런 것들 간직하고 싶어서 29살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마지막 질문 네. 있는데요. 아무도 말 못하는 비밀을 간직했을 때 사랑의 필요 조건은 무엇일까?
이게 영화 안에서 여자 주인공이 아델 라인이 솔직히 누군가를 만나도 비밀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랑까지 안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다행히도 이 영화 안에서 다시 사랑을 이뤄내긴 해요. 그러면 필요 조건이라든지 충분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비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걸 이겨내야 되는. 음. 혹시 하나님은 그런 이 조건이 있으면 나는 어떤 사랑도 이겨낼 수 있다. 예를 들면 뭐 부모님이 반대해도 아니면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저는 일단 첫 번째가 저의 확신. 확신. 그 확신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저의 확신. 근데 이거는 촉인 것 같아요. 촉. 그러니까 네. 나의 경험을 네, 통해서 맞아요. 생긴 그 감정과 그 무언가가 네. 촉으로 딱 발현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저희가 그냥 모르는 사람을 봐도 아, 저 사람이 어떨 것 같은지에 대해서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뭔가 대화를 조금만 나눠봐도. 근데 사랑하는 사람 만약 연인인데 그걸 모를까요? 첫 번째는 저의 확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대방의 확신. 그게 필요 조건, 충분 조건으로 딱 이루어졌을 때 이거는 어떤 상황이 생겨도 사랑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저는 생각해보니까 필요 조건, 충분 조건, 비밀을 간직했었을 때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화 안에서는 시간이 멈추는 게 비밀이지만 네. 제가 다른 영화, 드라마 이런 플롯을 봐도 진짜 많거든요. 네. 뭔가 기억 상실이 걸리거나 아니면 시한부 인생이거나 네. 시간은 유한한다는 걸 많이 알게 되잖아요. 네. 제가 지금 현생에서 그런 걸 경험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뭐 갑자기 제 인생이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네. 이거는 경험해보지 못한 거니까 네. 참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볼 것 같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면 네. 내가 모든 걸 줘도 안 아깝거든요. 맞아요, 진짜. 그래서 많은 걸 포기했을 때도 아니면 내가 다른 무언가 환경에 놓여서도 이 사랑은 내가 지켜야 된다. 맞아요. 이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네요, 맞아요. 맞습니다. 오늘 뭐 얘기하다 보니까 또 사랑 얘기로 끝나서 재밌기도 하고 다음 주가 어떻게 보면 또 재밌는 주제여서 오늘 네. 조금 편안하게 대화를 나눴는데 하나님은 어땠어요? 오랜만에 오시기도 했고 네. 또 영화 얘기를 나눴는데 네. 오랜만이어서 그런지 더 재밌었고요. 네. 많이 웃으시긴 하셨어요. 그쵸. 네.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사랑 얘기를 하는 것도 되게 오랜만인데, 나쁘지 않네요. 이게 사랑 얘기이기도 하면서 나의 어떻게 보면 인생, 나의 뭐랄까, 그 하나의 삶의 이야기도 같이 묻혀져 있으니까 아마 네. 하나님이 조금 더 편하게 얘기하고 아니면 20대 하나님의 모습을 조금 더 많이 얘기해 준 게 아닐까. 맞아요. 영화 얘기도 이제 제 얘기뿐만 아니라 이제 문희님의 주관적인 생각도 같이 듣게 되니까 더 다양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도 오늘 하나님이랑 얘기하면서 조금 더 편했던 게 한 번 봤던 거와 두 번 보는 건 다르거든요. 이게 사람이란 게 참 신기해요. 처음에 봤었을 때는 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오늘은 그런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냥 일단 하나님한테 얘기하면 뭔가 들어주겠지. 아니면 이야기가 되겠지. 네. 그래서 조금 더 편안하게 얘기를 많이 나눴고 아마 청취자분들도 듣다 보면 오늘 이야기에 공감 가는 부분도 있고 어떤 이야기는 조금 더 위로를 받기도 하고 이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참 좋은 영화였다. 하나님이 우리 인스타와 이메일 한번 소개해 주세요. 방송 이외에 인스타 4242POD와 이메일 4242POD gmail.com으로 소통해요. 좋아요와 구독은 우리 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팟빵 어플로 댓글과 방송 후기 남겨주세요. 긴 이야기는 메일로 기다릴게요. 다음 토크는 샌리 살롬 MBTI 대 사주팔자입니다. 아마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나올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사이 더 가까워져요. 안녕.